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옛날 한적한 푸른 바다가 감싸 안은 작은 어촌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어부로 매일 바다로 나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어느 날 바닷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끔찍한 괴물에 의해 깨어졌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어부들을 잡아먹고 거센 태풍을 일으켜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이 괴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된 처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으며 그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이 결정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물의 날, 온 마을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 모여 그녀를 바다에 바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일시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바친 후에도 이무기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무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쳐 집과 작은 배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다시금 모여 더 강력한 제물을 바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두려움은 마을을 온통 집어삼켰고 매일 밤 그 누구도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무기의 위협은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거대한 이무기가 직접 마을 앞 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머리는 세 개로 각 머리에서는 불길한 빛이 번뜩이며 뾰족한 이빨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거대한 몸통이 바다 위로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괴물의 모습을 목격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괴물을 무찌르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 괴물의 협박에 시달려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바다를 건너 한 젊은 떠돌이 무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사는 오랜 여행 끝에 이 작은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한 그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공포에 가득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 연화가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사는 연화를 한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화도 무사의 용기와 결단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무사는 연화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더욱 끌렸습니다. 그리고 무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 괴물, 이무기를 처치하겠다고.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무기를 물리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하얀 길을, 실패하면 붉은 길을 배에 걸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사는 가장 견고한 배를 준비하여 거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연화는 작은 마당에서 그의 무사히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제단을 차려 무사의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바다는 그날 특히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사는 이무기를 처치하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견고한 배를 몰고 거센 파도를 가르며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무사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의 손에는 전설적인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칼은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들었으며 이 칼은 어떤 괴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사가 깊은 바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이무기가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무기의 머리는 세 개였고 각 머리에서는 불길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괴성을 지르며 무사의 배를 향해 거대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비늘들이 번쩍거렸고 거대한 꼬리는 파도를 일으키며 배를 흔들었습니다. 무사는 침착하게 자세를 잡고 이무기의 첫 번째 공격을 피해내며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무기는 한 머리로 무사를 향해 거센 바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을 내뿜었습니다. 무사는 이를 간신히 피하며 칼을 들어 이무기의 한 머리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칼날은 이무기의 비늘 사이로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이무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머리가 무사를 향해 불을 뿜으려 했으나 무사는 빠르게 돌진해 칼로 두 번째 머리의 목을 깊숙이 베었습니다. 이무기의 울부짖음이 파도 소리보다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바다는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머리가 무사를 향해 최후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무사는 이를 예상하고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뚫고 이무기에게 다가간 무사는 마지막 남은 머리에 목 아래로 칼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한동안 공중에 매달린 후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해가 뜨자마자 해안으로 달려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무사의 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에는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사가 전사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슬픔에 잠겨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사와 함께 바다속 깊은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파도에 삼켜져 점점 멀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망연자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는 이무기와의 결전 후에 승리했지만 긴 기가 이무기의 붉은 피에 물들어 버린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서의 격렬한 전투는 무사에게 극도의 피로를 안겨주었고 그는 마음속 깊은 안도와 피로에 잠겨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올려진 붉은 길을 목격한 연화의 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무사는 연화가 슬픔에 못 이겨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는 비보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며 연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연화의 시신을 마을 근처 언덕의 양지 바른 곳에 정성스레 묻어주었습니다. 그곳은 연화가 생전에 자주 찾던 바다가 보이는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왔을 때 연화의 무덤가에서는 작고 예쁜 붉은 꽃 한 송이가 싱그럽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마치 연화의 넋이 화형된 듯 맑고 순수한 색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 꽃은 100일 동안 아름답게 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지속적인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을 촌장은 이 꽃을 보며 백일홍이라 부르며 연화의 순수한 사랑이 꽃으로 다시 태어나 100일 동안 그녀의 사랑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백일홍이 피어나는 언덕을 찾아와 연화를 기리고 그녀의 사랑과 무사의 용기를 잊지 않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사랑과 희생,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날 이후로 이무기의 재앙도 사라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희생과 무사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며 백일홍이 피어나는 언덕에서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이렇게 연화와 무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마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